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격단 드디어 전범위 해설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전범위가 들어갑니다. 전범위에서 20개 중에 15개 이상은 맞춰야 조금 안심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1번은 도시군 기본계획 40문제 중에 절반 나오니까요. 절반. 옳은 것은 한번 볼까요? 시장 운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시군에 관한 구획 전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등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인접한 다른 시군의 전부를 포함할 수도 있고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정답은 1번이고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광역도시계획과는 관계없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고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3번에 시장 또는 군수가 이렇게 나오죠. 얘들이 기본계획 짰답니다. 그러면 장관에게 승인받을까? 도지사한테 가야죠. 장관한테 바로 가면 두드리 맞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도지사한테.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3특1광 4사람은 기본계획 짰을 때 승인받지 않습니다. 꼭 그런 것 좀 알아놓고요.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의 도시군 기본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내용이 다르면 기본계획이 우선하는 게 아니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기본계획 짜지 않을 수 있다. 원래가 이제 여러분요. 제가 지금부터 정리한 요 몇 가지만 딱 암기해 놓으세요.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면 자, 얘는 누가 수립하냐 딱 했을 때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자,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짜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꼭 명심할 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짠다. 그럼 틀려버린다는 거 꼭 아시고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장관, 도지사 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의무적으로 짜야 되지만 1, 2, 3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은 안 짜도 된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외워야 실수를 안 해요. 1,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2,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3, 인구 10만이야.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짜져 있는데 기본계획 내용을 전부 다 담고 있다. 그럼 안 짜도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이거 둘. 그 다음에 3특 1광, 즉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이 넷 중에 하나가 짰을 때는 장관에게 승인받는 게 아닙니다. 그 외 시장 운수는 당연히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되죠. 자, 이게 다입니다. 요것만 꼭 명심하세요. 나머지 절차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하고 절차가 똑같다 이렇게 알면 돼요. 따라서 이 정도 문제야 껌 좀 쉽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 틀린 것은 지금 이 전체 문제 중에 일단은 광역도시계획은 워낙 자주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를 먼저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나오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틀린 것은 이해관계자, 물론 주민도 포함하죠.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제안서 낼 때는 도시군 관리계 도서, 계획설명서 전부 들어갑니다. 자, 제안 들어가면 45일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바쁘다 그러면 30일 연장 통보 합쳐서 75일 정도 내가 제안서 들어가면 75일 정도는 여유롭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도시군관리계 위반 시에 작성하는 도시군관리계 도서라는 말은 계획도면하고 조서를 말한다. 그래서 계획도면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의 지형도에다가 도시군관리계획상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딱 봐야 돼요. 축적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장 운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지방의회 의견 들을 필요 없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주민들의 의견 듣나요? 자,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당연히 의견 들어야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위반을 한다. 이때 주민들의 의견 들을 때 공청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 광역이나 기본계획 짤 때 공청회 열어야 된다는 것.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안을 짜서 14일 이상 열람케하고 열람기간에 서면으로 의견 들어가는 거예요. 열람기간 다 끝나고 60일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국방상 기밀을 요한다든가 아주 경미한 변경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주민들의 의견 생략 없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의회 의견 듣는 거는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개 중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시설 요거 관련한 위반할 때만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거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안 들어도 돼요. 그런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시군관리 위반일로부터 5년 내 적성평가 실시했다면 따로 안 해도 괜찮다. 적성평가 5년 내 했다면 그래서 요 위에 지문들도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행위자, 법령상 행위자, 법령. 이 이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반복을 해서 법 제목을 외웠는가 하는 걸 확인하려고. 자,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에 문화재 천연개념물 보호구역 묶였다. 문화재 보호법 적용하는 것. 자, 문화재 진흥법 이러면 안 되죠. 도시 자연 공원구역 안에서는 도녹법이라고 외우라 그랬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적용합니다. 도녹법. 자, 농공단지 묶이면 산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꼭 외우셔야 돼요. 농지법은 아무 관계 없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업법이 아니고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입지규제 채소구역은 조례라는 거 전혀 관계 없고요. 입지규제 채소구역에 적용하려고 만들어 놓는 입지규제 채소구역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따라서 이 계획 짤 때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종류라든가 규모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다 결정이 나요. 입지규제 채소구역 계획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용도지구. 우리가 여러분 30회 시험에 용도지구의 종류 구분하는 자연, 시가지, 특화, 종류 다 세분하는 거 그걸 물어봤어요. 지금은 개념 아니면 용도지구별 행위지 아니니까 그쪽에 맞춰서 어차피 하나 나오긴 나옵니다. 자, 바르지 못한 것,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풍수의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을 한번 보셔놔야 돼요. 10년 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 지역이라면 이거만 안 봐도 맞는 말이겠죠. 방제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고 자, 2번을 보세요.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특화 경관지구, 자식특, 자,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특화 경관 할 때, 자, 빼어난 자연 경관을 보호하려고, 시가지의 도시 경관 보호하려고,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려고 자, 안에 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 경관 지구가 아니고 특화 경관 지구다. 이런 것들은 아셔야죠.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 교육 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의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 자,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자, 용도 지구별 행위지 않은 다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데 고도지구 안에 높이지 않은 플리즈, 고도지구 안에 높이지 않은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한 높이를 초과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됩니다. 도시군 고도지구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높이를 초과할 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 다음에 또 도시군계획 조례 관계없는 게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만 지정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합니다. 우리가 늘상 개특법 이렇게. 자연취락지구는 4층 이하만 짓게 해서 단독주택 1종건생, 2종건생 지을 수 있다. 2종건생의 휴일 단란한마 제외하고 동식물, 운동,
창고, 교정군사시설, 그 다음 방발이 이런 걸 지을 수 있다고 자연취락지구는 국토법령에 직접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그 난개발 막으려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거든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거나 개발계획에 적합할 때만 건축을 허용한다. 지구단위계획. 나머지 다 조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화재 전통사찰 나오면 역중생, 역사문화보호지구는요. 역중생, 중요시설물 생태계 보호지구로 나눠지니까 전통사찰 나오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지정합니다. 자, 5번의 시도 대도시 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해당 시도 대도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자, 이 경관지구를 자식특 대통령령으로 나눴잖아요. 이거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조례로 세분화하거나 그 경관지구는 추가적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풍치경관지구 이렇게 나눠도 괜찮아요. 중요시설 보호지구나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더 세분화할 수 있다. 즉 중요시설물을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교정군사시설 보호지구로 나눠도 된다는 얘기예요. 특정용도 제한지구도 세분화할 수 있고 그래서 경관지구, 중특위 이렇게 추가로 세분화할 수 있고 나름 세분화할 수 있고 요거 한번 읽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정도 되면 이건 뭐 답은 쉬우니까요. 지문 이거 버릴 게 또 하나도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여러분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다음에 요 기반 시설, 다른 거는 아시죠? 전체의 기반 시설 중에서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만 도시군 계획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틀린 걸 골라봐라. 자, 원래 1번 지문이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으로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돼. 사다하다 이걸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결정이란 말로 낸 적도 있어요.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주차장, 폐차장, 재활용 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장례 시설 등등의 일단 공공청사, 공공공지 이런 것들은 요것처럼 공원 안의 기반 시설은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절차 없이도 설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2번 답 읽어놓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공중, 수중, 수상, 지하에 자, 이 시설이 설치되는데 높이나 깊이 기준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 건축물 소유권 행사의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은 뭐라고 하냐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로 법률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아니고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내 땅에 설치돼서 재산권의 제한을 받았다 그러면 따로 개별법에 따른 보상을 청구한다. 수도면 수도법, 도로면 도로법 등등등등 대통령령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 시설의 설치로 인한 피해가 재산권에 제한받았다. 그러면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하고 한번 읽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자 3번 잘못됐죠. 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리 영으로 정하고 세부 사항은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한번 읽어놓고 관계 특별시 등 시장 운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 설치. 자, 우리요 광역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광역이지만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예외적으로 시장 운수 간에 여러 개 시도에 걸치는 건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6번에 두 개 섞은 문제죠. 틀린 것은 하나하나 볼까요? 아 이게 보니까 여러분 좀 문제가 수월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집중해서 풀릴 때 우리는 자격증 손만 뻗으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40일 뒤에는 우리는 자격증 내 손에 들어온다. 우리는 막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항상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이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기반시설 도공노기가 학교를 가서 대학교는 안 갔어. 수돗물 먹고 하수도 버리고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버리고 갔다.
도로, 공원, 녹지는 도공록이 줄여서 학교, 대학교, 전문대학 빼고 수도, 하수도, 재활용 시설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반드시 설치할 시설이에요. 딱 외우는 거 도공록이가 학교에 갔는데 대학교는 안 갔다 하는 것. 그 다음 수돗물 먹고 하수도 버리고 재활용 폐기물 버리고 왔다 이렇게. 대학교는 아닙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개발 밀도관리구역에서는 털링을 찾는 거예요. 당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확 줄어들어요. 자, 주거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 향후 2년 내 당의 지역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 20% 이상 초과한다. 그러면 이런 데가 바로 개발 밀도관리구역 지정합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등으로 내지만 토지 등으로 물납을 허용할 수 있다. 물납이라는 것은 토지 등 물건으로 대신 낸다. 물건으로. 자, 요렇게 쓰고 물건으로 대신 낸다. 아, 영어로는 워터로 낸다. 뭐 이렇게 한번 웃고 넘어갑니다. 물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워터로 내면 어때요? 물인 물이죠. 그 다음에 5번에 자,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의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자, 2018년 허가 건수가 100건. 그러면, 자, 2019년도 허가 건수가 120건.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감소가 아니고 늘어났을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허가 건수가 늘어나니까 인구 늘어나고 땅값이 오르죠. 그러면 100건이 120건, 전전년도보다 전년도 허가 건수가 늘어난 거잖아요. 늘어난 거. 증가한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집중력을 안 가지고 풀면 잘 안 보입니다. 얘가 이렇게 섞여서 바뀌어 있으면 더더욱도 안 보이죠. 끝에 있으니까 어쨌든 좀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개발계획. 자, 지금부터는 도시개발부터 들어가죠. 자, 개발 사업을 하려면 도시개발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지정권자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야가 시행자를 정하고 그 시행자가 드디어 실시계획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받고 그리고 공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환지 방식, 수용 방식, 혼용 방식이 쭉 나가는 거예요. 자, 틀린 것은 지정권자는 수용, 사용 방식의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 짤 때 그 방식 적용되는 지역 토지 면적 3분의 이상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자, 개발 계획을 누가 짜냐? 구역 지정권자가 짜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 뭐 도시군 기본 계획에 적합해야 되고 광역 도시계획 적합해야 되고 330만 이상이면 자족적인 복합적 도시가 되도록 개발 계획 짜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요. 아, 전체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기로 개발 계획 짤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돼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요.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사업 시행자 외에 토지 소유자가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동의받을 지주들이 없는 거예요.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에요. 나머지는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꼭 이런 거 놓고. 자, 8번. 지금 문제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다가 또 옆으로 오잖아요. 거의 한 8문제 풀면 또 집중 못 하니까 또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수용 방식, 사용 방식, 틀린 것을 이런 게 이제 주의해야 되죠. 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3분의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조합은 절대로 환지 방식만 하기 때문에 수용한단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시행자는 공취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자, 사업 시행자가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 대책 등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자, 지방공사의 시행자는 지급보증 받은 경우에 하나여 토지상환. 자, 토지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할까요? 자, 이럴 때 제가 툭 던지면 나도 모르게 앉아가지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발행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할까? 딴소리 나오면 안 되죠. 개발사업 시행자가 발행합니다. 자, 시행자가 누구한테 발행계획 승인받아서? 지정권자한테. 따라서 지정권자가 시행자할 때 승인 안 받죠. 새로 조성할 땅 건물의 2분의 1 범위 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기명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토지로 돌려주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고 땅을 매입을 하는데 그것이 부도나서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얘네들은 보증을 안 받지만 소유자 기타 민간업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지방공사, LH 등은 발행은 하지만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야, 우리 공법은 또 채권이 또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은 토지상환 채권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돈을 주고 땅을 사야 되는데 수용 방식으로 할 때 땅 주인이 뭐라고 하냐? 나 일부 안 받을 테니까 나중에 조성된 땅으로 주면 안 되나요? 그럴 때 사업 시행자 그래 채권 주고 땅을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원형지의 공급 가격은 개발계획에 반영된 원형지 감정 가격에 거기에 설치한 기반시설의 공사비를 더해서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그래서 기억하고 뒤것이 잘못됐네요. 이런 것들이 딱 보여야 돼요. 자, 환지 예정지. 여러분, 환지 계획에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환지 계획을 만들고 인가 받죠. 인가. 여러분,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계획 만들면 누구한테 인가 받을까요? 환지계획 인가. 또 다 틀립니다. 환지계획은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가 만들면 시군구에 가서 인가 받습니다. 환지에 점 하나 찍으면 환자들은 시군구 보건소 가서 공짜 치료받고 환자들은 시군구 간다. 시군구 이렇게.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인가받아 공사를 하고 공사 완료되면 지정권자가 아니면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 환지 처분한단 말이에요. 이 공사 도중에 환지 예정지 지정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정지 지정이란 것은 공사 도중에 네가 받을 땅 공사 끝났으니까 미리 가서 네 땅처럼 사용 수익을 하라는 거예요. 그 예정지 지정의 효력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예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은 환지처분의 효력이 들어가니까 그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예정지에 가서 사용수익할 수 있고 종전의 토지는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다. 이렇게 사용수익을 미리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정지예요. 물권 변동, 소유권 변동 아무 관계 없어. 단 채비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하면 사용수익해야 할 뿐 아니고 처분도 미리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은 좀 알아놓으면 돼요. 뭐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럼 어디가 틀렸냐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자 및 임차 옛날 땅의 권리자들은 예정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지 다음 날과 요 다음 날은 환지 처분의 효력이 들어가는 거거든.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고 예정지에 가서 사용 수익해야 돼요. 채비지 용도로 이 다음 날에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 지정되면 시행자는 이를 사용 수익을 하거나 피하거나 미리 처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채비지는 미리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산 사람은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알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정비기본계획. 우리 정말 여러분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자, 요 세 개. 자, 여러분 진짜 오늘 또 정비 기본 계획을 짜고 여기에 맞춰서 정비 계획이란 걸 짜고 그 다음에 정비 구역을 지정해요. 자, 여기 이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 둘 중에 어디가 시험 잘 나올까? 오지선다로 구색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놈이에요, 이놈. 흥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들은 단순하면서 의외로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보세요. 지문 오지선다. 자, 정비기획 10년 단위로 짜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짜나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이 짜야 돼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만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요. 도지사가 짜라고 할 때만 짜면 돼요.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짰을 때는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되네요. 얘들은 승인 안 받아요. 누가 짰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 여러분 좋아하는 국장 찾아가서 보고한다네요. 이거 짤 때 주민공람 하라네요. 14일 이상. 그 다음 지방의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이걸 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색이 되잖아요. 구색이. 자, 여러분 여기서 볼게요. 도지사가 틀린 건데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오케이.
광역시장, 요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럼 요 짠 사람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되는데, 지난번 출제 시험 문제 29회 때인가, 이걸 얘들이 짜라고 해놓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라고 시험 내에서 틀리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 짤 때 14일 이상, 이건 뭐 나오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 4번 볼까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이 명칭, 구역, 면적에 관한 사항이, 자, 여러분 잘 봐봐봐요. 저 엄청나게 큰 기본계획 내용을 외워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정비기본계획은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10년짜리 내다보는 것. 그리고 각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짰죠. 각 구별로 정비계획 짜야 돼요. 이걸로 구체적인 용도 제한, 건폐율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비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구역의 명칭, 면적, 이런 정비구역 이런 것들은 정비계획에 담아야 되지 여기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 전체에 대한 장기계획에 불과하다니까요. 각 구별로 짜는 게 정비계획이고, 정비계획 짜면서 어디다가 구역 지정하고 면적 얼마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성질을 알면 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아닌 거 고르시오 할 때 이것도 써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정비계획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내용 중에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할 때는 도지사에게 변경 승인 안 받아도 돼요. 절차 생략하는 거 주민들 어기나고 다 기간을 단축할 때. 그 다음에 기반 시설 설치하는 걸 더 넓혀서 확대해서 하기로 할 때는 더 좋은 거니까 절차를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성질을 모르면 다 절대로 다 못 찾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정비사업 명칭이나 구역이나 면적은 당연히 어디 들어간다고요? 정비계획에 들어간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 그리고 내용을 한번 훑어보세요. 세입자의 주거안정대책은 여기 들어갑니다. 주거안정. 구체적인 세입자의 주거대책은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의 밀도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높이는 얼마,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이런 것들은 정비계획으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11번 재개발사업 조합. 옳은 것을 골라봐라.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조합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 지정권자는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펜을 채서 노란 걸로. 지정권자가 아니고 정비법에서는 시장운수 등. 그 다음에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다. 두어야 한다. 100인 이상일 때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할 때 총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서 변경하는 건 맞습니다. 이건 한번 봐놓고,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에서 해임될 수 있다. 임원의 해임 선임은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에서 못한다는 것. 조합의 이사는 그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조합장은 당연적 대의원의 의장이니까 대의원 될 수밖에 없는데 이사 감사는 안 된다는 거. 뭐 요 정도는 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준공인가 이전고시가요, 여러분 옳은 건데, 여러분 요거는 꼭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다. 그러면 시장, 군수 등한테 가서 준공인가 받아요. 그럼 이제 시장, 군수 등은 인가하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지체 없이. 근데 준공검사는 전문기관에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공검사 결과, 시행 인가대로 됐네. 그럼 준공인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시장, 군수 등이 얘들이 직접 한다. 그러면 준공인가 안 받아. 공사하려고 고시만 하면 돼요. 그 다음 또 LH가 시행자면 LH공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하니까 그럼 통보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봐놔야 돼요. 그러면 옳은 건데,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나오면 윤리 가야지, 윤리. 시장, 군수 등이 가야 되는데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틀렸다는 것.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대지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 등한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부에 고시한 날에, 자, 이전 공부에 고시한 날의 다음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다음 날에. 그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 분할을 해서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 요 순서를 시험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측량을 하고 토지 분할해서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한다는 것. 사업 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었는데 지체 없이 등기 촉탁 신청을 하는데, 자, 여러분요. 부동산 공법은 등기 촉탁 신청은 2개밖에 없어요. 2장의 도시개발법의 환지 등기, 그 다음에 분양 등기. 그리고 환지는 14일 환지 처분하고 14일 내에 통지하고 등기 촉탁 신청. 얘는 지체 없이. 그것만 하시면 돼요. 13번의 건축물 용도 뭐 이런 것들은 워낙에 쉬운 거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부터 교육 연구, 어린이집은 노이자 시설, 어린이회관은 관광휴게, 지역 아동센터는 일종 건생, 그 정도 알아놓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줄쳐서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일일이 뭐 용도 나오면 주는 문제입니다. 자, 14번이 건축업상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동이나 읍지역, 500인 이상 섬에서는 전부 적용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도 아니고 동업이 아닌 시골에서는 전면 적용 외지역에서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지정, 건축선 제한, 대지의 분할 제한, 그 다음에 방화지구 안에 제한하는 것. 이 6가지를 적용 안 한다는 것. 그거 적용하지 않는데 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라. 이 적용 관련된 건 없지요. 대지도로 관계, 건축선 지정, 대지 분할 제한, 방화지구 건축 제한, 이것들은 적용 안 한다. 그 6가지 좀 봐놔야 돼요. 도로 관련된 거 2개, 건축선 관련된 거 2개, 방화지구, 대지 분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15번. 건축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이때 허가 들어갈 때 여러분 꼭 명심할 점이, 허가 쪽에 들어갈 때 허가권자는 꼭 외우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시군구,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군구. 예외적으로 특별시하고 광역시 안에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을 지을 때는 특별시, 광역시에 바로 가야 돼요. 근데 공장 창고는 10만 이상이어도 특별시, 광역시 안 가도 돼요. 이건 진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시군구라는 거. 자, 틀린 것은 21층 이상 건축물 등 일정한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 지을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받는 건 맞아요.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하려고 도지사가 지정했다. 그럼 여기는 이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의 위락 숙박시설을 허가하거나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이 중에 하나 허가할 때 사전 승인 받아요. 그런데 자연환경 보호하려고 도지사가 지정했다. 3층에 다가구는 단독이잖아요. 이거는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번 잘못됐고요. 뭐 똑같은 얘기들 쭉 나가는데 요 4번에 숙박이나 위락시설을 러브호텔이나 나이트클럽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의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알아놓고 위락 숙박일 때 허가받은 다음에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년. 연장 1년 해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꼭 정리를 하고 16번 조경 공개공지 나오면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례가 정한 만큼 적용해야 된다. 그런데 녹지지역은 적용할 필요 없고 관리농림 자연환경보전적 안 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해야 되지만 연분이 함유된 땅, 가설건축물 축소할 필요 없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5천 미만인 대지에 공장 짓거나 1,500 미만의 공장 짓거나 산업단지 안에 공장 지을 때 할 필요가 없고 1,500 미만의 물류시설 설치도 안 하는데 주거상업적은 해야 되고 자 공개공지 나오면 일준 상준,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 안에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의 아들 문종이 문화집회 종교, 딸내미 판운수기, 판매운수 숙박시설 짓거나
이때도 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외하고 나쁜 층 업무시설 지을 때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의 긴 의자, 조경 등의 조치를 하면 건물 지을 때 용적률 높이를 1.2배 완화 들어간다는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옳은 거잖아요. 가설 건축물 조경할 필요 없지요.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조경 안 해도 되지요. 녹지지역 필요 없어요. 창고고 뭐고. 자, 공개공지는 100분의 10을 넘어야 된다.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 건폐율 완화는 안 되죠. 건폐율이 옆으로 완화하는 거니까 높이나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것 알아놓고요. 이 정도 문제는 우리가 가볍게 풀죠. 자, 17번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조합은 반드시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조합은 워낙 양이 많고 반드시 시험 나오니까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전용면적 80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조합은 자격 줘요. 유일하게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임원 안 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과정 등에서 예정 세대수가 변경돼 가지고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 조합원 돼버리면 결혼 범위 안에 충원할 수 있고 단지 전체 리모델, 지금 주택조합이니까 리모델링 할 때 조합 만들 때 동의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3분의 2 결의 동별 과반수 요거 맞다는 거 그 서류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받은 날부터 2년 내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돼요. 2년 내에 해야 돼. 2년 내에. 그래서 5년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18번 문제 1번 지문하고 중복돼 버렸어요. 사업계획 승인 틀린 것은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보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고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 따라 공사 시작할 때 착공신고해야 돼요. 착공신고. 그 다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 경매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 상실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야 한다. 우리 주택법은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사항이에요. 임의적 사항. 해야 한다가 아니고 틀렸죠.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면 굳이 대지 소유권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걸 변경할 때도 변경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업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LH나 지방공사인 경우는 사업비 20% 범위에서 사업비 증감하기 위한 변경은 변경 승인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또 봐놓고요. 19번에 리모델링 나오면 옳은 것은인데 리모델링을 조합 만들고 리모델 허가받고 하는 것들을 쭉 정리를 해. 뭐 쉬우니까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는 안전단 요청하고 시군구에다가 요청 들어오면 안전단 실시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맞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을 때 80% 사용권, 토지 승낙서 이런 건 필요 없죠. 지역주택조합에 필요하죠. 리모델 조합은 집이 지어진 상태에서 15년 경과돼서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이 대지에 사용 승낙서 필요가 없죠.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니니까. 소유자 전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군구의 허가를 받고 리모델합니다. 리모델링 허가라는 거. 자, 입주자 대표회의 이름으로 할 때는 전원 동의 얻는다는 거 알아놓고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의 사용검사, 자, 대수선만을 위한 리모델링은 10년 경과한 걸 입증해야 되고 수직 증축은 15년 지난 걸 입증한다는 거 알아놓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공자 선정할 때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죠. 경쟁입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봐놓고요. 자, 농지의 전용. 여러분 농지의 전용이라는 거는 자,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생식물 재배 등 농업 생산,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즉 불도저 밀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전용에 허가를 받을 때 또 전용에 신고할 때 또 농지 전용에 협의 거친 농지를 취득할 때 이 전용이란 말 들어가면 전부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받을 땐 안 내도 돼요. 그런 건 좀 봐놓고요. 원래 농지 전용 허가권자가 농림축산식품 장관인데 위임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3천 미만일 때 시군구, 3천 이상 3만 미만은 시도지사한테 가고 3만 이상은 장관한테 가고 농업진흥 밖에는 3만 미만일 때 시군구, 3만 이상 30만 미만은 시도지사. 따라서 30만 넘어가면 장관. 다 맞는 얘기니까 3천 3만, 3만 30만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 전용에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를 전용할 때는 전용 허가를 안 받아도 되죠. 왜냐하면 농지를 국가기관끼리 다른 용도로 쓴다고 전용의 협의를 다 거쳤으니까 따로 전용 허가 안 받죠. 자,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전용 허가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자, 여러분요. 농지법에서 전용 허가 취소 사유 중에 필수적 취소는 공사 중지 등의 조업 중지 등의 조치명령 위반했을 때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거짓으로 전용 허가 받았다. 농지 보존 부담금 납입을 안 했다. 그러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나머지 중에 공사 중지 등의 조치명령 위반했을 때만 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농지 전용이란 말 나오면 전용 허가, 전용 신고, 타용도 일시사용 구분을 또 하시고 농지 보존 부담금 정리를 한번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나 신고하는 자들은 농지 보존 부담금 안 낸다. 그 농지 전용한 게 아니니까 복구비를 예치한다는 것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벌칙 같은 경우도 전용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전용 허가 안 받고 전용한 사람은 5년 이하 땅값만큼 벌금. 농업진흥지역 외에서는 전용 허가 안 받고 개발한 사람들은 3년 이하 땅값의 50%. 거짓으로 농지증 발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여기까지 첫 주 전체 분량의 20문제 해설 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나오니까 15개 이상 맞으면 우수한 거고요. 10개 이상은 적어도 맞춰줘야 돼요. 15개 이상 맞췄다 실력껏 하면 삼겹살 구워 드시고 10개 정도 맞았다 그러면 칼국수로 이렇게 저녁을 때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명이 길어지니까요. 바람이 강하게 세차게 부는 날 지은 집은 또다시 바람 불어도 안 무너지지만 바람이 없는 날 지으면 약한 바람에도 허물어진다. 그래서 까치가 둥지를 지을 때 바람이 세찬 날 주로 짓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세게 불어도 허물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올해는 정말 공부하는 동 마는 동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데 우리는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40일 동안 그래도 나는 합격한다. 굳게 스스로를 믿고 매일매일 계획서대로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공법이 합격단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매일매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림 얼마 좋습니까? 우리는 10월 31일 날 이 그림은 나의 것이다 하는 거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20문제 해설 강의를 이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